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음,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62페이지 내용 하기 전에 선생님이 서술형 여러분들 시험 친 거를 채점을 하다 보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 좀 보여서요. 몇 가지 내용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전기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짚고 교과서 62페이지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부지직, 이건 뭐죠? 그렇죠. 전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읽지? electricity.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전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럼 전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전자 때문이죠. 영어로는 일렉트론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시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샘성 일렉트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한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인데요. 전자와 전기는 무슨 관계냐? 우리가 영어로 쌤이 일부러 이름을 적어놨어. 뭔가 관계 있겠죠. 어원이겠죠.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기적인 현상은요. 전자 여러분들 배웠잖아. 배웠지만 물론 기억은 나지 않죠. 전자는 뭐예요? 무슨 전화를 띱니까? 이것도 엄청 많이 들렸던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띱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요. 어디 있어요? 원자핵 주변에 분포하고 있죠. 돌지 않습니다. 뭐 돈다고 표현한 책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분포하고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자, 그러면 전자, 전기 뭐 이런 내용들 했는데 얘는 도대체 이 일렉 머시기는 도대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원이 어디야? 어디가 어원일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과학도 대부분 보면 과학, 철학, 뭐 역사, 머시기 전부 다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한 게 많거든요. 자, 그리스 시대에 있는 요 친구 때문입니다. 요 친구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거 뭘까요, 이거? 보석인데, 보석 중에서, 들어봤어? 호박석이에요, 호박석. 줄여서 호박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얘, 이거를 목걸이나, 뭐 아니면은 팔찌, 뭐 이런 식으로, 어, 장식용으로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얘한테 무언가 어떤 물체를 문지르니까, 마찰을 시키니까 이게 자꾸 달라붙는 거야. 머리카락도 달라붙고 뭐도 달라붙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지?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서 출발한 게 바로 우리가 전기를 가장 처음 발견한 현상이에요. 전기적 현상을 가장 처음 발견한 현상이죠. 우리가 뭐 정전기유도 정전기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마찰 전기에 의한 정전기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정전기는 여러분들 정전기하고 마찰전기 차이는 뭐냐면 선생님 정전기와 마찰전기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마찰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그러니까 마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적 현상을 띠는 마찰전기인데 정전기는 얘가 정지해 있는 전기예요.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 정지해 있는 전기다라고 하냐면 마찰을 막 시키면 이 마이너스를 띤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해서 하나는 플러스가 더 많아지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더 많아져서 우리가 이제 대전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애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대전된 후에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정전기를 하고 정전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전기의 반대말은 움직이는 전기죠. 움직이는 전기는 바로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친구들을 움직이는 전기라고 합니다. 자,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전기의 어원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왜 호박석을 쌤이 이렇게 보여주느냐? 바로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바로 호박을 일렉트론이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기에 대한 단어의 시작은
호박석에서 출발을 했고요. 호박석에서도 우리가 시험 기간 때 열심히 공부한 마찰전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상식이 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류의 반대적인 어떤 개념은 전전기가 되는 것이지 마찰전기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전자입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했던 원자의 구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가운데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를 하고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얘들은 이 전자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그림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작죠. 마찬가지로 원자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확대를 시키면요. 얘를 원자핵을 확대시키면요. 이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와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로 구성이 되는데 얘들은 거의 질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랑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비슷해요. 물론 중성자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거의 질량이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하량은 양성자는 플러스 띄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고 있지 않죠. 굳이 다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전자를 이해할 수 있고 전자를 이해해야 이 정기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원자는 영어로 아톰이죠. 아tom이죠. 자, 원자를 우리가 나누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누구? 그렇죠.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누구? 그렇죠. 전자 일렉트론으로 나눌 수 있고요. 원자핵은 또다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성자와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로 나눌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전자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전자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기본 입자예요. 엄청 작아요. 어. 상대적으로 물론 원자도 엄청 작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원자핵은 그래도 좀 뭔가 질량을 좀 가지고 있고 뭐 그런데 전자는 질량도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거의 완전 눈에 띄도 안 하고 어딘지 잘 몰라요 이거. 양성자와 중성자는 나누어질까요? 나누어지긴 해요. 뭐 쿼크라고 하는 소립자로 나누어지는데 뭐 거기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하지만 누구와 비교하면 얘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즉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약 1800배니까 사람 한 명 대 사람 1800명 정도 질량이니까 경명여자 중학교 학생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여중 여고 학생 다 합치면 1200명? 자기 질량 한 명이랑 여중 여고 학생 다 합친 질량보다 더 차이가 큰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크죠. 그러면 얘들을 열심히 우리가 문대 가지고 마찰을 시키면 누가 떨어져 나가겠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찰을 하거나 전압을 걸어주거나 하면 누가 움직일까? 당연히 가벼운 전자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정기적인 현상이 생긴지 아시겠어요? 정기적인 현상이 생긴 이유는 바로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띈 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들이 마찰에 의해서 이동하면 마찰전기에 의한 정전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전자들이 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갈 건데요. 이게 사실은 좀 많이 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헷갈리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전구를 우리가 불이 들어오는데 건전지를 연결 했죠.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전류는 이제 우리가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류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전류라고 하는 친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한 거예요. 그냥 정했어. 그냥 정했어. 그러니까 뭔가 흐른다는 거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음, 흐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 전기적인 이런 어떤 현상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시절에 전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자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한 2,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자가 전하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알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전기기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1950년 정도 돼서 이제 그 미국의 홀이라는 사람이 홀 효과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하를 운반하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띠는 걸 우리가 전하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전하를 가지고 운반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띤 전자들이 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와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차피 뭐 이게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래서 그냥 전류의 방향대로 그냥 놔두자. 어차피 이거 뭐 사람들 모르잖아. 그냥 쓰면 되잖아. 하지만 과학에서는 누가 전하를 운반한다고 하자 전자가 운반한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그냥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거꾸로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자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깔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 내용을 같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움직이는 거다? 전자가 움직이는 거다. 전기 어원은 어디서 왔다? 전자 일렉트론에서 왔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압, 볼테이지, 전류, 커런트, 저항,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회로, 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물론 처음에 개념 잡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어,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